가장 어려워요. 어렵다. 왜 어려우냐? 왜 어려우냐? 예외 단서가 많기 때문에. 뭐 예외도 있고 단서 많습니다. 자, 아까 결격 사유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이죠? 앞 시간에 여기서 이 보이야 오래 합격합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여기서 나왔죠. 뭐 할 때 나왔습니까? 등록할 때 본적지 신원조를 통해서 뭐 한다 했죠? 확인한다 했죠? 결격 사유. 자, 이게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읽고 자, 정리합시다. 쉽죠? 자, 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1항은 무슨 요건이죠? 등록 요건입니다. 1항은 등록 요건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항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2항. 자, 1항 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사 또는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무슨 요건? 종사 요건입니다. 그래서 1항은 등록 요건. 자, 2항은 종사 요건. 자, 3항 읽고 다시 올라갑니다. 등록 간청은 기업, 소속, 중개보조 및 기업의 법인 사원임은 기업 등이 1항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됐고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1호 갑니다. 1호 미성년자. 2호 비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그래서 1, 2번을 묶어서 뭐라 부르죠? 제한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3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뭐라 부르죠? 파산자. 4번, 5번을 묶어요. 4번, 5번. 금고 이상 신용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부터 3년경과 되는 자. 3년에 동안했습니다. 3년이 무슨 기간? 결격기간. 자, 5번은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입니다.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1번까지를 묶어봐요. 6번부터 11번. 자, 공통단어는 이 법 적용받고 6번부터는 이 법 적용받고. 자, 6번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경과 되지 않은 자. 3년에 미칠 적고요. 자, 7번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된 자라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미칠 적입니다. 자, 8번 때문에 어려워요. 8번. 자, 8번. 자, 그럼 8번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8번은 우리 38조 1항은 뭐냐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자, 1호부터 해서 8호까지가 있어요. 8호까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8조 2항은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자, 1호부터 해서 11호까지가 있어요. 11호까지.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봅시다. 8번 38조 1항 2호 4호부터 8호까지. 그러면 여기서 몇 호가 빠졌어요? 국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아까 다시 38조는 절대지수에서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있다? 1호부터 8호까지 있다. 그러면 지금 38조 2호 해놨죠? 몇 호 빠졌어요? 1호 빠졌잖아요. 1호가 빠졌고, 그 다음에 몇 호 빠졌죠? 3호가 빠졌다. 그럼 그 옆에다가 1호가 뭐냐? 1호는 사망예산입니다. 사망예산. 자, 3호는 뭐냐? 3호는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물론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미리 이제 법조문. 1호는 사망예산. 3호는 뭐다? 결격사유. 일단 하나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자, 그 다음 그 옆에 갑니다. 같은 조 2항 2호부터 11호. 몇 호가 빠졌어요? 1호가 빠졌죠? 그러면 아까 11호까지 있는데 1호가 빠졌죠? 그러면 2항의 1호가 뭐냐? 1호가 등록기준미달입니다. 등록기준미달. 요 세 가지입니다. 사망예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은 빠진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해당하는 사유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자, 가로 안에 40조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승계제도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 1항 규정에 한 폐업기간을 공제한기간을 말한다. 이 경과되지 않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취소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인데 요 세 가지는 3년을 미적용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자, 3년 적용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나왔습니다. 사망예산, 결격사유 뭐다? 등록기준입니다.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일단 이거. 그래서 이 법 근거예요. 법 근거가. 이 세 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책에서는 요 세 가지만 하는데요. 뭐 다른 것을 적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왜 저는 이제 법조문을 읽어주냐면 법조문대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법조문. 요 세 가지는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요. 자, 9번 갑니다. 일단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다 안 적어도 됩니다. 9번. 30규제 규정에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1조 규정한 폐업 신고 환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10번 갑니다. 제39조 규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인사, 법인 동그라미 칩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동그라미 칩니다. 임원 사원이었던 자라서 당해 기업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11번.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자, 12번은 무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11호까지, 1호부터 11호까지 무슨 사유? 결격사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결격사유 한번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아까 말했지만은 이 법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결격사유 이해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100% 나오니까 두고두고 이제 고민합시다. 자, 결격사유 정리합시다. 자, 결격 사유는 뭐냐면 아까 동그라미 1항의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자, 동그라미 2항의 종사 요건입니다. 종사 요건. 그럼 쉽게 말하면 결격에 해당하면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이 될 수가 없고, 아, 나는 기업이 아니라도 종사, 소속이나 보존할래. 소속, 보존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죠. 없다. 그래서 결격은 누구를 대상합니까? 기업 등을 대상합니다. 기업 등이 대상이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이 없어야 된다. 결격. 자, 근데 이 결격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이다. 부정. 자, 한자를 써보면 이 결자는 이렇게 씁니다. 격. 그래서 직역한다면 무슨 뜻이죠? 자격에 결함이 있는 사유다. 자격에 결함이 있는 사유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는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1호부터 몇 가지? 11호까지. 11가지입니다. 11호까지. 를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학습 포인트는 뭐냐면 결격의 반대말을 알아야 돼요. 결격의 반대말은 뭘까요? 적격. 그러면 적격자만이 등록도 하고 뭐 할 수 있다? 종사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결격이고 언제 적격이 되느냐? 요게 학습 포인트입니다. 뭐가 결격이고 언제 적격될까요? 결격마다 틀립니다. 이게 학습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조금 이게 여러분이 불편한데 이게 유학제 보기 전까지 책을 좀 수정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은 104페이지를 먼저 한번 펴봤어요. 104페이지. 그 위에 박스가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제가 지금 필기하는 걸 좀 옆에 보완해서 적어가면서 보세요. 적으면서 보세요. 자, 104페이지. 이제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우리 결격 사유를 보기 전에 우리 현직 기업입니다. 현직 기업. 자, 기존 기업이 처음에는 괜찮으니까 기업이 됐어요. 기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결격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결격이 됐다. 아까 말한 1호부터 14호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기업이 교도소에 갔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기업의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취소당합니다. 취소. 이때 취소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그래서 그 메뉴에 있는 그게 그거예요. 기업이 결격이 되면 등록 어떻게 된다? 취소당한다. 그런데요. 자, 결격 사유라도 취소 안 당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있어요. 취소 당하지 않은 결격 사유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히 지어서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다시 결격 사유는 취소 당하는 게 원칙인데 결격이라도 취소 안 당하는 결격이 있다.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옆에 이제 모아놨어요. 법인이 자, 결격입니다. 법인이 결격이다. 자, 법인의 구성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도 어떻게 한다? 취소당해. 법인도 취소당해. 자, 임원 사원 중 한 명이 결격이라도 뭐 된다? 취소당해. 근데 법인은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가혹하다. 자, 예를 들어 법인의 총 임원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결격이다. 그러면 한 명 때문에 9명이 피해를 당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법인 임원이다. 어떻게 할까요? 이 해당하는 임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우리가 품위유지스러운 말이 되죠. 자, 우리 마음속은 자르지만은 이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월 이내 해소해야 된다. 2월 이내 해소해야 된다. 그 사유를 해소해야 돼요. 해소란 표현합니다. 자,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해소하면 벗어나고 해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취소당하는 거죠. 2월 이내. 법인은 기회를 줍니다. 다시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 결격이라도 취소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해당하는 임원을 2월 이내 자, 자르는 거 해소하면 벗어난다. 자, 그 밑에 3번째. 기업은 괜찮아요. 기업은 괜찮은데 기업 밑에 일하는 고용인이 결격이에요. 고용인. 소속이나 보존이 결격입니다. 아까 소속과 보존은 이게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잘라야 돼요. 아까 자른다는 표현 대신에 뭐라 했죠? 2월 이내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업은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이때 업무정지는 매달 6월 업무정지. 그러면 6월 업무정지 표시보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고용인이 결격 사유일 때는 업무정지 6월. 그래서 오늘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서 알아십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결격은 등록 전이나 등록 후에도 뭐 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등록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적격자만이 말할 수 있다?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결격 사유, 뭐가 결격 사유인지 보고 언제 적격이 되는지 봅시다. 아까 결격 사유 1번, 2번을 묶어서 뭐라 표현했죠?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사람? 세 사람 있어요. 자, 첫째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자, 두 번째 비한정 의견인. 비한정 의견인. 자, 비성년 의견인. 민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요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랍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우리 법에서는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행위무능자를 벌습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벌어요. 근데 이게 2013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요런 제한, 행위무능자를 대신에 요 단어 씁니다. 요 단어 써요. 그럼 미성년자는 뭐에 관련됐죠? 나이에 관련됐죠? 만 몇 세? 19세. 19세 미만에 있는 자. 자,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있죠. 있지만은 개업 등이 될 수 없다. 자, 개업 등. 경륜이 부족하죠? 안 된다. 근데 우리 민법 제도 중에서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미성년자 뭐라 부르죠? 성년의제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의 동의가 있다면 결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적격이 되는 시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뭘 때? 성년이 될 때. 자, 그 다음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봅시다. 자, 우리 책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 설명 봅시다. 99페이지. 피성년 후견인 2번부터 보세요. 피성년. 자,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에 동하죠. 결여는 뭐죠? 없는 사람이에요. 결여된 사람으로서 자,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쭉 가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에 계시 심판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줄에 계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세요. 종료 심판을 받으면 뭐다? 벗어난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봐요. 피한정 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이 동하죠. 부족한 사람에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계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심판? 종료 심판. 자, 풀이한다면 피한정 후견은 질병, 고령, 노령으로 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뭐다? 부족한 자다. 그래서 옛날 용어로 하면 심신박약자, 옛날 한정 심신박약자입니다. 부족한 자고 비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뭐라다? 결여된 자다. 좀 차이가 있죠? 부족과 결여. 아예 이 사람은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나 이 중은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 이야기. 자, 미끄러면 여러분도 한 7, 8월 되면 다 요경지 또 들어요. 사무 처리력이 부족한 자로 가요. 부족한. 돌아서면 까먹고 7, 8월 때 문제 더위 되면요. 심지어는 막 정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막 싹 공부하다가 싹 쓰러져요. 그래서 학원에 가보면 한 번씩 가다가 보면 119 부르고 합니다. 119 부르고. 문제풀이 하는데 막 문제 풀다가 안 풀리니까 옆에 쓰러져요. 근데 절대 제 과목은 안 쓰러져요. 무슨 말이죠? 어느 과목에서 주로 쓰실까요? 공법에서 많이 썼습니다. 공법. 한참 국토부 장관 외우다가 보니까 쓰러져요. 실제로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자, 남 얘기하고. 그러면 시험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갑니다. 비성년후견. 시험 합격하면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자, 아까 사무 처리가 부족하다. 결여됐다. 결격 아니죠. 법원으로서 뭘 받았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심판은 무슨 심판? 계시 심판.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뭐가 된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부족하다. 나는 사무처리 결여됐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내서 결격이 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뭘 받죠? 심판을 받는다. 이때 심판은 뭐다? 종료 심판. 그래서 심판과 심판 사이가 무슨 기간이다? 결격 기간이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파산자입니다. 파산. 자, 파산자라면
뭘 받았죠? 파산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선고라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면 선고 받기 전에 우리 개인회생, 뭐 신용불량 아무 상관없어요. 선고. 그럼 파산 선고를 내리는 목적이 뭘까요? 채무를 면제하겠어요. 면제하겠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로또 당첨됐어요. 빚 다 갚았다. 벗어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뭘 받는다? 선고받는다. 이때 선고는 무슨 선고? 복권 선고. 복권 선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으면 심판이 있어야 되고 선고를 받았으면 뭐가 있다? 선고를 받는다.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돼야 된다. OX? X입니다. 이거는 3년 경과기간 필요 없어요. 법적인 계시가 있다면 법적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1, 2월 달에는 우리 교도소 이야기 참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 이야기는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4번이 중요해요. 4번.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3번은 전제가 뭐죠? 금고 이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단어가 금고, 선고죠. 금고가 뭐예요? 금고. 금고. 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책에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중간에 5번에 1번 보세요. 자, 형법상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끝까지 끊어보세요. 사형, 징역, 금고. 그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금고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면 죄의 대가로서 뭘 받죠?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라는 것은 우리 법에 규정된 9가지 형벌 중에 한 가지예요. 9가지 형벌이다. 그러면 금고 이상이 됐으니까 금고를 포함해서 무슨 벌? 상위벌이다. 그럼 금고 위에 상위벌이 뭐가 있죠? 사형, 징역, 금고예요. 징역. 그래서 그 밑에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금고예요. 근데 여기서 사형수는 기업이 될 일 없죠. 그래서 사형은 제하고 징역들은 금고로 말합니다. 징역들. 그러면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은 뭐냐? 자, 징역은 강제적으로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것을 뭐다? 징역. 노역을 가하지 않은 것을 뭐란다? 금고라 한다. 이거는 주로 재질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파렴치하다. 징역형이에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이런 거 징역. 비파렴치범은 뭐다? 금고예요. 양심수, 가실범은 금고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판사가 이제 형을 선고했어요. 징역형 금고를 선고했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네요. 교도소. 그래서 교도소에서 살다가 교도소의 차이점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교도소 밖을 나와서 곧바로 개업이 될 수 있었어요? 없다 했죠. 일정 기간, 결격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 유형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도소 밖을 나왔다. 다른 말로 뭐라죠? 집행 종료됐어요. 집행이 끝났습니다. 형 집행이 끝났어요. 더하기 몇 년? 3년. 근데 우리 집행 종료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A는 판사로부터 3년 선고를 받고 3년 기간이 꽉 찼습니다. 기간이 꽉 차서 석방됐다. 무슨 석방? 만기 석방입니다. 만기 석방되면 석방일부터 몇 년? 3년. 자, 근데 공범 B도 똑같이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3년 선고받았는데, 자, B는 A와 달리 이제 개가 전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금융고시 지고, 그리고 사회에 각광받는, 자, B는 교도소 안에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었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이제 개가 전선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사회에 적응하도록 석방해주는 제도가 있죠. 무슨 석방? 가석방. 그래서 말 그대로 가석방은 가짜 석방이에요. 가짜 석방. 그러면 가석방은 뭐가 남았어요? 만기까지 기간이 남았죠. 그래서 가석방일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뭘 더한다? 잔여형기를 더한다. 그래서 잔여형기를 더한 것은 가석방밖에 없어요. 가석방 잔여형기 더하기 몇 년? 3년. 그래서 이 잔여형기는 항상 명기가 돼요. 명기가 된다. 아까 예를 들어 B는 자 3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1년을 남기고 가석방되어 이럴 때는 1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결격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짜 석방입니다. 자, 두 번째 형이 이제 집행이 면제가 됐어요. 면제가 됐다. 그래서 자 외부 요인으로 면제가 되더라도 몇 년? 3년. 그래서 면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법이 바뀌었어요. 법률이 변경됐다. 자, 두 번째 형시효가 완성됐다. 시효 완성. 자, 세 번째 특별사면됐다. 특별사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 전에 이제 죄였다가 죄가 아니었다 이제. 자, 변경일 더하기 몇 년? 3년.
자,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끝났습니다. 완성일 더하기 3년. 자, 특별사면 3의 1 더하기 3년. 자, 여기서 특히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구분해야 돼요. 일반사면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사면. 자, 특별사면 특사라고 불러요. 특사. 줄여서 특사.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촛발 특사. 자, 특별사면은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의 행정처분이에요. 특별사면은 사람을 지정해서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일반사면은 죄를 사면합니다. 죄를 사면한다. 자,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대사라 불러요. 일반사면 대사. 그러면 범위가 어느 게 커요? 특별사면이 큽니까? 일반사면이 큽니까? 일반사면이 커요. 일반사면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일반사면은 도로교통법 사면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벌점 취소당했다. 그걸 다 사면해 주는 제도. 그러면 이때는 한 500만 명이 해당돼요. 특별사면은 몇 명입니다? 몇 명인데. 그럼 일반사면은 언제부터 자, 효력이 발생하냐? 적시입니다. 적시. 자, 일반사면은 적시. 특별사면은 3일 더하기 3년. 일반사면은 언제? 적시. 사면은 어느 게 좋아요? 일반사면이 좋다. 자, 우리 짜장면은 특이 좋지만은 사면은 뭐가 좋다? 일반이 좋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자, 유예가 나와요. 유예. 자, 유예는 뭐죠? 미루는 거예요. 미룬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 단계에서 유예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검사가 공소하는 것을 미룬다. 뭐라 부르죠? 기소유예. 기소유예. 판사가 선고 내리는 것을 미룬다. 선고유예. 선고유예. 교도소 보내는 것을 미룹니다. 집행유예. 집행.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제가 금고 이상 행을 뭘 받죠? 선고받는다. 그럼 요 두 가지는 선고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적격이에요. 특히 선고에는 자주 나옵니다. 무조건 뭐다? 적격이에요. 적격. 그러면 집행유예만 뭐다? 결격입니다.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는 판사만 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3년 이하의 형이 되고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야 돼요. 1년부터 5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사가 이제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만약에 2년을 선고했다. 자, 이걸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너는 원래 1년 징역, 노역을 가는데 그 집행을 몇 년간? 2년간 미루겠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갔다 온 것으로 되는 거예요. 증가 기록 남아요, 남아요? 남습니다. 자, 남습니다. 갔다 오면 된다. 그러면 이 2년 안에 다시 또 죄를 저질렀다. 1년이 어떻게 됩니까?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 받았다면 이때는 무슨 기간? 유예기간. 그래서 유예기간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가 된다? 명기가 됩니다. 아까 원래는 1 더하기 3이었죠? 이때는 몇 년? 2년이 기간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교도소 이야기인데, 자, 전제가 뭡니까? 금고 이상을 봐요. 이때 금고는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에서 금고만 선고받으면 어떻게 된다? 결격이 되는 거예요. 결격이 된다. 자, 결격인데, 이제 교도소 갔다 와서 이제 결격 기간을 적용할 때, 자, 밖에 놓더라도 기본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3년이다. 그런데 오히려 가석방 받았다면 뭘 잔다? 잔여연기 더하기 3년이다. 3년입니다. 자, 법률 변경, 시효 완성, 특별사면 다 3년인데 일반 사면은 언제? 적시. 자, 유예는 세 가지가 되어 있죠.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무슨 유예? 집행유예, 유예기간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는 1열 강의할 때는 3번 가지고 한 30분 이상 설명했어요. 뭐 판사가 저쪽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뭐 이 내용에 궁금한 거는 1월 달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차라리. 자, 오늘은 이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은 이 법적인 받고. 자, 이 법.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책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103페이지 12번 일단 펴보세요. 벌금부터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좀 보완하세요. 자, 좀 부족합니다. 보완하세요. 자, 이 법입니다.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자, 첫째가 이 법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이 벌금형은 항상 단서가 많습니다. 첫째,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상이 되고. 자, 선고받았을 때 벌금 선고 더하기 3년입니다. 300. 자, 항상 벌금은 무슨 법? 이 법이 된다. 이 법. 그 금액은 얼마? 3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때 벌금형은 자신의 행위로 벌금받는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벌금을 받는다. 자신의 행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기업은 고용인 잘못으로 기업이 벌금 받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그래서 옆에다가 양벌 규정. 벌금은 뭐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누구의 행위 된다? 자신의 행위 된다. 자신의 행위를 불구한다. 자, 또 옆에 하나 적었어요. 됐습니다. 옆에다가 이제 슬래시하고 분리 선고한다. 분리. 자,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 선고한다. 요게 우리 책에 빠졌어요. 분리 선고란 말을 쓰겠어요. 분리 선고한다. 경합범에 대해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설명 들어볼게요. 자, A 기업은 이번에 의뢰인에게 토지를 거래하면서, 토지를 중개하면서 이 토지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어요. 거짓된. 개발이 안 되는데 개발되는 것처럼 해서 토지를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우리 거짓된 은행, 무슨 행위? 금지행위. 몇 년? 1년 1,000만 원. 1년 1,000만 원이죠. 근데 1년 1,000만 원과 더불어서 이거 형법상 사기죄와 경합이 됐어요. 사기죄와 경합이 됐대요. 두 가지 법이 경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이 됐을 때는 따로따로 부과하잖아요. 가장 무거운 벌에다가 가중처벌 하는 거예요. 가중처벌 한다. 그래서 판사가 벌금을 때리는데 벌금 1,500만 원 때렸다.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 때렸다. 그러면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 받았으면 결격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항상 벌금은 뭐다? 이 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합하지 말고 각각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거예요. 사기죄 벌금 1,000만 원, 이 법 벌금 500만 원 분리 선고해라. 그럼 이 법 500만 원 받았으면 300만 원 이상이죠? 뭘 당한다? 취소당한다. 그래서 자, 다른 걸 고민하지 말고 다른 죄와 경합될 때 무슨 선고? 분리 선고. 그 옆에다 분리 선고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책이 없어요. 책이 빠져 있습니다. 분리 선고. 자, 벌금. 자, 벌금 다시 정리합시다. 벌금은 좀 따지돼요. 첫째가 벌금은 무슨 법이 된다? 이 법이 된다. 금액은 얼마? 300만 원 이상. 누구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받는다. 그리고 다른 자와 경합될 때는 무슨 선고? 분리 선고가 된다. 분리. 자, 두 번째 갑니다. 자격 취소합니다.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는 취소 더하기 3년입니다. 3년. 자격 취소. 네 가지 사유. 정부 이양입니다. 그리고 이 3년은 유일하게 시험 응시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응시.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첫 시간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결격 사유이면서 응시 제한은 이라면 뭐밖에 없다? 자격 취소밖에 없다. 아까 우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부정행위자. 몇 년? 5년. 그럼 부정행위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보조원으로 얼마 종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는 유일하게 3년 동안 시험도 응시할 수 없고 뭐다? 종사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봅시다. 등록 취소. 취소 더하기 3년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자격 취소가 무거워요? 등록 취소가 무거워요? 자격 취소가 무거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무소 등록 취소예요.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당연히 등록 취소된다. OX. 오.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 X. 이건 아니다. 자, 그리고 등록 취소는 3년간 결격인데, 자, 아까 전에 미리 정리하면서 읽었습니다. 책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박스 보세요. 자, 우리 등록 취소 중에서 3년 적용하자는 거 아까 세 가지 했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이 결격 기간인데 이 3년을 미적용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3년의 경과 기간 적용하자는 거. 1. 사망해서.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2번 등록 기준입니다. 3번 자, 결격 사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법조문에서 추려했던 거 그겁니다. 자, 이거는 왜 3년 적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그럼 이 3년은 무슨 기간일까요? 3년은 무슨 기간일까요? 우리 취소나 뭐 교도소 가는 거나 남한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래서 이 3년은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는 반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반성할 필요 없죠. 그래서 사망은 죽을 3년 중에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논할 필요 없고요.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그럼 등록 기준 미달은 남한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A 주식회사는 총 임원이 10명입니다. 그럼 이 중에 공인중개사는 몇 명 돼야 돼요? 4명이죠. 근데 4명 중에 1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3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A 법인은 어떻게 할까요?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한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당했어요. 취소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치아 넣고 하려니까 너 취소 당했으니까 3년 동안 못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때는 자, 등록 기준 미달은 언제 벗어난다? 등록 기준만 충족되면 벗어난다. 충족되면 벗어나요. 등록 기준만 채우면 벗어난다.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4명 치아서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있죠. 3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언제? 결격의 아까 반대말? 적격이 될 때, 적격이 될 때 벗어나요. 적격이 될 때 벗어나요. 결격은 적격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언제 적격이 되느냐? 그건 아까 틀릴 거예요. A라는 기업 A라는 공인사는요. 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자가 됐습니다. 파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자는 무슨 사유? 결격 사유. 등록 취소당했습니다. 취소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업에 언제 종사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취소당이 3년이 아니라 뭐 할 때? 복권이 될 때. 그러면 1년 뒤에 복권됐다. 어떻게 되죠? 그때 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복권 안 했다. 그럼 뭐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격은 뭐가 될 때? 적격이 될 때. 자,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된다. 나중에 또 우리 쪽지 시험에 오니까 다시 그때 풀 때 합시다. 자, 고민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우리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하죠? 소속한테 합니다. 소속. 몇월이야? 6월이야. 자, 자격정지를 정한 소속은 요 기간 동안에 신규 등록이나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했죠.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결격 기간이다. 자, 5번째. 업무정지를 당해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누구죠? 기업. 자, 6개월 업무정지를 당했어요. 기업은 중간에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폐업은 얼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폐업을 하면 업무정지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진행됩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은 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없다?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정지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결격기간이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지금 볼게. 103페이지 11번 보세요. 103페이지 11번.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자, 법인 직업 설명합니다. 법인하고 이제 아까 단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아까 말한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9월달, 10월달 가서 한 번 더 해달랍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주는데, 근데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해요. 한 번씩 지문 넣지만 어렵게는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100% 한 문제짜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6번째. 자, 보고 또 다시 정리합니다. 6번째가 이제 법인이 업무정지예요. 법인이 업무정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업무정지다.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이 언제냐? 2019년 1월 1일부터 자, 7월 1일까지입니다. 6개월 업무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갑법인이 업무정지를 했을 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자, 갑법인이 위반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위반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유 발생이라 합니다. 사유를 발생시켰다. 사유. 그럼 그 날짜가 언제냐? 날짜가 2018년 12월 1일 날에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금지행위. 예를 들어 초과 보수를 받아서 업무정지 되겠어요. 자,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날짜. 위반한 날짜가 언제다? 12월 1일이다. 그러면 이 갑법인은 임원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A임원, 자, B임원, C임원 있는데, 그럼 법인이 업무정지일 때 이 임원은 어떻게 되냐? 임원은 요 기간이 결격 기간이 되는 임원이 누구냐?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요 당시 있었던 임원은 뭐가 된다?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당시 없었으면 뭐다? 결격이 아니다. 자, 그럼 이 선언날짜를 볼게요. 자, 갑법인은 언제 입사했느냐? 자, A는 갑법인은 언제 입사했느냐? 2018년 1월 1일 날에 입사했어요. 1월 1일 날. 그럼 요 당시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A를 뭐라 부르냐면,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던 임원은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결격 기간이다. 요 당시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언제 입사했느냐? 2018년 12월 15일 날에 입사했어요. 12월. 요 날짜 이후에 입사했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자, B를 뭐라 표현하냐면 업무정지 사유 발생 이후에 영입한 임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요 당시였었다. 자, C는 언제 들어왔느냐? 2019년 1월 2일 날 들어왔어요.
법인에 요날 들어오니까 법인이 업무정지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죠. 그럼 C를 뭐라 부르냐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처분 당시에 임원은 뭐가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자, 다시 책에 밑에 있어요. 언제 당시에?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이게 시험 연속 2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하면 됩니다. 사유 발생 당시. 그 코멘트는 그대로 숙제하세요. 숙제. 자, 이제 마지막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다시. 아까 우리 상단에 봤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자, 1 미성년자. 밑에 적어요. 1 동그라미 치세요. 1 미성년자. 그 다음에 2 개설 등록 취소. 2 하세요. 개설 등록 2. 자, 나머지 자격정지 정지 동그라미 치세요. 업무정지 정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업무정지 정지 동그라미 칩니다. 그 세 가지는 뭡니다. 그래서 정지 중, 3 정지 중. 자, 제가 적어볼게요. 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아까 결격 사유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결격 사유라도 취소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 두 번째가 등록 취소자입니다. 자, 세 번째가 정지 중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지를 묶어버렸어요. 이때 정지는 두 가지가 있죠. 자격 정지, 업무 정지가 있어요. 자, 자격, 업무 정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결격 사유지만은 뭘 당하지 않는다? 취소를 당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유를 고민합시다. 자, 1번 미성년자입니다. 좀 전에 봤죠?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 맞죠? 왜 취소 안 당할까요? 왜? 예. 취소는 누구한테 합니까? 기업한테 되죠. 미성년자는 기업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유식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원시적 불능이다. 불능. 불능이다. 불능이기 때문에 안 돼. 자, 미성년자 왜 취소 안 합니까? 기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 자, 두 번째. 등록 취소입니다. 아까 저기 보면 결격사항이 되어 있죠? 그럼 등록 취소는 왜 취소 안 할까요? 등록 취소는 한 번 당했죠? 또 취소합니다.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기 때문에, 2번 하기 때문에. 이중 취소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하면 3년 지나면 끝나는데 또 3년 지나기 전에 또 취소한다. 또 3년 지나야 되잖아요. X. 무슨 취소? 이중 취소. 자, 아까 업무정지는 최장기간이 몇 월이에요? 6월이죠? 자격증 6월입니다. 6월만 지나면 벗어나는데 정지를 이유로 취소하면 몇 년 동안 못해요? 3년 동안 못하죠? 가중처벌이다. 가중처벌. 자, 1번 불능, 2번 이중취소, 3번 가중처벌. 요 세 가지는 결격 사유지만은 뭘 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일단 이해는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하는 결격사유 한번 찾아봅시다. 취소하는 결격사유. 미성년자 취소해야 하나요? 안 하는 거 있죠? 취소. 그럼 기업이 피한정 후견이 됐다.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됐다. 취소합니다.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취소합니다. 경고만 선고 받으면 전부 다 취소해요. 취소한다. 그 다음에 벌금 받았습니다. 뭡니까? 취소합니다. 자격 취소되면 취소합니다. 아까 등록 취소는 취소 안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정지 뭐 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까지는 너무 깊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세요. 미성년자는 왜 취소 안 합니까? 기업이 될 수 없다. 등록 취소는 왜 취소 안 합니까? 등록 취소 받았는데 또 취소할 수 없다. 정지만 끝나면 끝나는 거지 정지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파트는 뭐 단순히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모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다. 이제 없다. 이거는 두고 봐야 될 거다. 두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얼마나 오늘 수업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자, 한번 또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본다. 칠판을 어느 분이 닦았어요? 칠판 닦은 분. 닦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닦았어요? 아무도 안 닦았어요? 아, 닦았어요. 그럼 요술부터